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도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아마 오늘 면접이 마지막 면접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면접 후기 영상 올린 그 병원은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을 한 상태고, 오늘 본 병원은 검진센터예요. 오늘은 이전에 제가 내시경 파트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내시경 파트를 지원을 해서 검진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로 알려주셨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듣고 왔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파트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똑같이 다시 내시경 전쟁으로 뛰어들 거냐, 이제 그거 사이에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시경실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직업탐구 컨텐츠가 좀 안 올라간 지 좀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내시경 간호사로 해서 제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뭐 유튜브라던가 뭐 검색을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내시경 간호사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Q&A라던가 내시경 그 간호사 직업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해답을 주는 그런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찍어보려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시경실 입사하기 전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 그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좀 만들어봤어요. 어떤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드릴지 타이핑을 다 해놨고, 요거를 보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시경실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 내시경실 입사하면 내시경 어시스트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일들을 할까, 뭐 좀 루트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저는 검진센터 내시경 간호사였기 때문에 검진센터 내시경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가면은 위내시경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몇 분 계시고, 대장 내시경 이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들어가 계신 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간호사가 배치가 돼서 또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도 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출근을 하게 되면 방을 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내시경 검사를 딱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에 물건들을 좀 채우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그런 세팅들을 다 해놓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이제 해서 검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구를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을 하는데 필요한 소독액이라던가 이런 것들 준비도 간호사가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검진센터에서는. 그래서 그런 소독액 준비도 좀 했었고, 일단 수검자분이 딱 오시면 전처치라고 해서 수면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가 얼마나 있으시냐, 그리고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수면 검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위험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유도제가 정맥 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IV는 필수겠죠. 그래서 정맥 주사 확보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전처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내시경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하는데, 대장 같은 경우에는 시술 어시스트의 비중이 위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검사 끝나고 회복실로 환자가 이동을 하면 모니터링하고 이불 덮어드리고, 그리고 퇴실할 때 간단하게 이제 결과가 어땠다 설명드리고 나가시는 거 안내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퇴근할 때는 반대로 방을 닫는다라고 해서 좀 세척할 거 세척해놓고, 내일 쓸 물품들도 좀 채워놓고, 컴퓨터도 좀 끄고, 오늘 하루 진행한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창고를 다녀온다던가 응급카트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자잘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시경실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진짜 검진센터 내시경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비수기랑 성수기로 나뉘는데 그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수기가 좀 빨리 온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제가 5월달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5월에도 굉장히 많이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약 개수가 꽤나 됐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는 예약 개수가 정말 몇 배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딜 가든 그렇겠지만 사람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일을 또 나누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세척 선생님이 따로 안 구해진다. 아니면은 뭐 침대 끌어주시는 알바 선생님께서 좀 안 구해지신다 하면은 이제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호사들이 세척실 들어가서 정말 하루 종일 세척만 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검사 끝나고 나서 간호사들 직접 회복실로 이제 침대를 끌고 나가는 경우도 이제 자주 있고요. 성수기 업무 강도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수검자분들께서 내려오시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검사가 딱 시작이 되면 점심시간까지 거의 못 앉았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 업무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감자분들이 계속 내려오시니까 성수기 때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때까지 뭐 휴대폰 보거나 앉을 그럴 새가 없다는 거.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비수기 때는 지루해서 너무 힘들다 이 정도로 제가 느꼈었어요. 나 이렇게 일하고 돈 받아도 되나? 세 번째, 내시경실 장점과 단점. 일단 장점은 비수기 때 정말 업무 강도가 확 낮아진다는 거. 장점이죠. 그리고 업무가 어느 정도 손에 익고 나면은 크게 그 업무 루트를 벗어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뭐 변수가 있다거나 골머리를 앓거나 막 매일 공부할 게 새롭게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감자분들께서 아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검진센터 기준으로 아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퇴근하고 나서 마음이 계속 쓰이거나 막 신경이 쓰이거나 아, 내가 일을 잘하고 왔나? 막 이렇게 골머리를 앓아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는 오롯이 이제 병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일단 반대로 얘기하면 성수기 때 업무 강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아진다는 거. 단점이죠. 업무 강도가 또 높은 데다가 뭐 세척이나 이송알바 선생님이 마침 구해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너덜너덜해져요, 진짜. 집에 갈 때 너덜너덜해집니다.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수면 검사 중에 모든 수검자분들께서 그냥 주사를 맞고서 가만히 이렇게 고롱고롱 주무시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면 검사 그 약에 대해서 반대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막 움직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손톱 자국이 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하신 분들은 정말 발길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아닌 만큼 컴플레인도 되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크게 그렇게 컴플레인이 자주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 수면 검사 하시고 나가고 막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거의 컴플레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오기 전에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내시경실을 일단 특수 파트인 만큼 뭐 갔을 때 이것도 몰라?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 이런 게 없어요. 일단 처음부터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프리세터 선생님한테 트레이닝 받고 또 선생님께서 공부해오라고 하는 것들만 잘 공부해서 익히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제 뭐 꼭 공부를 준비를 해서 가고 싶다 하면은 뭐 위나 대장의 구조, 뭐 기본적인 그런 검진센터에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헬리코박터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공부를 해가도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내시경실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나 성향이 있나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체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 때는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업무 루트를 익히고 나면은 크게 벗어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반복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지루해하고 나랑은 맞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도 그렇긴 한데 특히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보호 가운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수면 중에 대장 내시경을 하시다가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검사 중에 가스도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이제 가스 배출되면서 장 청소가 잘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못 견뎌 하시는 선생님들 좀 계셨어요. 아, 나 그런 거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좀 못 견딜 것 같다.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페이는 만족하는지. 페이는 뭐 전문 병원이냐 검진센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검진센터마다 또 근무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페이가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넣어봤고요. 저는 페이 같은 경우에 정말 일하는 만큼 받는다 정도로 생각이 좀 들었고, 페이도 중요하지만 뭐 복지라던가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 두루두루 보고 만족해서 이전 그 직장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얼마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는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퇴근 시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편이고, 오후 검사가 아예 없는 검진센터도 있더라고요. 대신 뭐 결과 입력을 한다든지 뭐 다른 업무를 하는 그런 검진센터도 봤었고, 제가 다녔던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도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그 내시경 검사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뭐 퇴근 시간에 지장을 주거나 그럴 정도로 개수를 잡진 않으셨던 것 같고, 오버타임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도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는데 거의 없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12시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워낙에 좀 검사 개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점심시간을 맞추지는 못해도 항상 그 점심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1시간을 꼭 보장을 해주셨었어요. 저는 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래 버티게 해준 이유. 다음 여덟 번째로 내시경 일을 하면서 성수기 이럴 때 막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할 텐데 이제 버티게 해준, 그러니까 제가 4년간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뭐 어느 파트든 원동력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료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동료들과 지금은 이제 동료가 아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저는 이전에 일했었던 검진센터 그 팀장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곳의 수 선생님, 팀장님 통틀어서 가장 그냥 천사. 저희 입장에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주셨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사정이라던가 편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봐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던 팀장님이셨어요. 4년 동안 진짜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마치고 삼겹살에 소주 땡기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털어버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기억에 남는 수검자는, 컴플레인 막 정말 크게 컴플레인은 했었던 수검자분도 계시고, 정말 제가 막 수검자분 때문에 운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수검자분은 저랑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일하셨던 의사 선생님 명찰을 딱 보시고서는 바로 접수 쪽으로 가셔서 칭찬 카드를 써주시고 가셨던 수검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또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막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처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파트에 처음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검사를 해드렸으니까 얼굴도 기억이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나에게 내시경이란, 저에게 내시경 일이란, 내시경이란이 아니고 내시경 일이란, 특히 검진센터의 내시경 일이란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진짜 다람쥐 쳇바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수기 때 와 진짜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냐. 진짜 매일매일 어떻게 이거를 일을 하냐. 거기다 주 6일인데. 말도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진짜 내년에는 그만두는 거 진짜 생각해봐야겠다. 너무 체력이 못 따라간다.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내년이 돼서 인센티브도 나오고 또 비수기가 딱 되면 비수기 때 수감자 예약 수도 정말 적어요. 정말 1월, 2월 이럴 때는 정말 적거든요. 거의 진짜 앉아있다가 퇴근하는 정도로 정말 적은데 조금만 더 일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러고서 다시 성숙이 되면 가포 같은 것 같다. 비수기 되면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내시경 일이란 다람쥐 쳇바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내시경실 Q&A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너무 제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이직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주 한 번씩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